모 업체에서는 결혼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에 사후 관리도 해준다라고 영업을 하거나 그 신랑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인데 결혼 생활인데 사후 관리가 필요해요? 네, 그거는요, 실질적으로 결혼 업체에서 평상시에 영업할 때, 신랑들한테 설명할 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랑분들이 이 결혼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한국 와서 잘 살 건지, 한국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길지 저런 문제,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들한테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뭐 사후 관리를 잘해줍니다. 뭐 우리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에 즉각 와서 신부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 한국 와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후 관리를 요구할 정도 되면은 그 신부는 회사 말 안 듣습니다. 단순하게 회사는 통역밖에 안 됩니다. 통역은 다문화 센터도 있고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후 관리를 안 해줄 정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 업체는 문제가 있는 업체예요. 그걸 신랑분들이 가장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업체 사후 관리 잘해준다. 저 업체 제 신조가 사후 관리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사후 관리를 회사에서 해주기 위해서 통역이 와서 설명해봤자 그거는 단순한 통역밖에 안 되지. 회사에서 관리, 뭐 회사 사장님이 신부한테 너 이래 하지 마, 이래 하면 안 돼. 콧방귀 낍니다, 신부. 한국에 왔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야기지만 사후 관리는 안 생기도록 사후 관리를 당연히 필요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전화 통화로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갖고 전달을 좀 해줘야 될 상황이 생기거나 이럴 때, 의사소통을 해주도록 통역을 잠시 설명해주는 부분 정도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 두 사람이서 싸우고 뭐가 하고 신부가 요구하는 게 많고 그때 뭐 회사에서 개입해갖고 신부요, 너 뭔데? 속으로 니 뭔데? 나 한국 왔는데 이렇게 돼요. 그런 정도에 대답하면 이미 결혼은 끝난 겁니다. 근데 그걸 안 생기도록 여기에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사전 교육이 철저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 업체 같으면 사전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킨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개인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베트남 현지의 업체가 베트남 마담일 때, 베트남 사람이 교육을 시킬 때 여기서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에이전시가 할 때는 그나마 교육이 좀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있다. 한국 에이전시가 결혼을 시키는 신부들과 베트남 마담들이 결혼을 시키는 업체 있잖아요. 요 두 개 업체를 이렇게 신부들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놔두잖아요. 신부들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대화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자,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업체 같으면은 자기 신랑에 대한 자랑. 우리 신랑은 나한테 이래요, 막 신랑에 대한 자랑. 근데 베트남 마담들이 운영하는 신부들은 대화 내용이 뭐냐? 한국 가면 돈 얼마 벌고 한국 가면 어디가 어떻다. 돈 버는 이야기. 요 차원이 다릅니다. 응? 그게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하잖아요. 신부들끼리 대화 내용은요, 어떤 무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응? 오직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한석봉 선생이 맹모 삼천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까?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그 자녀가 배우는 게 다르듯이 이 신부들도 똑같아요. 응? 같은 기숙사 내에서 신부들이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배워나가면요, 그거에 휩쓸립니다. 그러면 베트남 마담들이 운영하는데 앞에 신부들이 한국 가면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부가 들어와도 똑같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교육기간 동안 여기에서 회사에서 신부에 대한 마인드나 신부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한국 가서 너는 어떻게 하는 게 네가 행복한 길을 지 스스로 판단하게끔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네가 한국 가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야, 요런 게 좋아, 요게 좋아. 신랑을 사랑해하고 신랑이 너를 아껴주고 신랑이 모든 걸 너한테 참 경제적인 것도 해주고 모든 걸 잘해주는 신랑이 좋아? 아니면은 신랑이 하고 네 한국 가서 돈 벌고 고생하면서 하는 게 좋냐? 이 두 가지를 봐라. 너 어느 게 좋노? 그러면은 신부들이 하는 말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다 해주면 더 좋죠. 그거는 어느 유자가, 어느 쪽이 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좋으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네가 사랑받아야 된다. 그럼 네가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네가 남편을 많이 사랑해야 되고, 남편한테 이렇게 잘 따라주고, 그러면 한국 남자들은 바보기 때문에 너한테 얼마든지 잘해준다. 네 부모도 생각해주고 다 한다. 이게 네 앞으로 배워야 될 점이다.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신부들이 한국 가서 뭐 해요? 신랑한테 잘할 생각 먼저 하죠. 근데 대부분이 한국 가면은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터져요. 그런 걸 전혀 안 가르칠 때는 신부들이 한국 가면은 제일 먼저 얼마 안 가서 오빠 돈 벌러 갈래요?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신랑들 입장에서 어때요? 너 지금 한국말도 못해요. 한국말부터 먼저 배워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두 사람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부들이 한국 처음에 가자마자 돈 벌 생각을 안 가지고 왜 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가를 여기서 가르쳐. 신랑을 먼저 가정을 먼저 이룩하고 신랑을 먼저 좋아하고 신랑을 사랑하고 이 가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닐 경우는 한국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관에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좌우해요. 남녀지간 부부지간에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사랑이 안 깔리잖아요. 그러면은 돈 버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이 베트남 결혼 여성들이 모두 한국에 돈 때문에 온다 막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신부를 선택을 하고 쭉 진행하는 동안에 가면 갈수록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느냐 이걸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일부 신랑분들이 처음에 잘했으니까 나중에 좀 덜해도 한국어만 잘 살겠지 하고 데리고 와서 문제가 터지는, 오면은 돈 벌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후 관리가 필요해. 그러면 그때 회사가 개입을 해갖고 그걸 설득을 해요?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자, 저희들은 신랑분들이 한국 가서 저한테 사장님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한 신랑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 뭐냐, 이유가. 그 당시 신부가 기숙사에 많이 같이 있던 신부들이 한국을 쭉 갔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 신랑만, 이 신랑분이 농장을 운영해. 농사. 시골에서? 시골에서 농사 쪽인데, 시골도 아니에요. 서울 근교예요. 서울 근교인데, 외국 노동자들 써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신랑들은 다 대체로 다 아파트 살아.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라고 이제 한국을 가다 보니까 신부들끼리, 우리는 그 신부들끼리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운영하고, 신랑들은 신랑들대로 팀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신랑 집은 이래요 하고 사진을 팍 찍어갖고 이제 올리고 막 이래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 신부가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 신랑분이 부모님에 같이 살다가 신부를 생각해서 아래채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집을 새로 이제 세입자들 사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내보내고 자기들이 깔끔하게 그냥 조용히 산다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신부가 보면 자기 집은 너무 초라한 거야. 근데 그러면 이 신랑과 실제 그쪽 한국 신랑들하고 수입을 비교하면요, 이 신랑이 돈 더 잘 벌어요. 농장 하시는 분이. 그래 이 신부가 신랑한테 우리는 왜 아파트 안 사냐,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속상한 거야. 삐진 거야. 다른 신부들한테 자존심도 상하고. 그 신랑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신랑이 뭐라고 했냐, 우리 집 근처 여기에 지금 아파트 개발하는 단지가 하나 생긴다 지금. 거기에 다 하면은 나중에 거기에 그럼 이사를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부가 언제요 하고 날짜를 딱 하니까 신랑 입장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신부가 하루는 좀 많이 속상했는지 말도 안 하고 방에만 계속 이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그때 신랑분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사장님, 근데 사실 이 신부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 볼 때. 했는데도 사실 한국 가서 다른 신부들이 자랑하니까 자기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우리 통역이 설명을 했어요. 돈은 신랑이 더 잘 벌고, 근데 최근에 농장에 좀 투자를 좀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근데 이사를 만약에 간다, 거기 좀 한참 떨어져 있어고 농장하고 멀면은 이게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옆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서면은 길어봤자 사실 뭐 3, 4년 안에 거기 아파트 새 아파트 딱 지으면 신랑이 거기에 너 들어가서 사가지고 들어가자 소리 했지 않냐. 그러면 그때 네가 좋은 집 들어가 살면 안 되냐. 좀 참고 같이 열심히 너도 그러면 노력 많이 해주고 신랑 일 좀 도와주고 농장 일 좀 도와주고 이러면 더 안 좋냐. 그래서 신부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부한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 문자로 번역기 갖고도 설명하기 좀 더 소통이 덜 되죠. 그래서 설명을 다 해주다 보니까 이제 신부가 좀 뭐 이해를 했는지 신랑분한테 내가 설명했어요. 다 설명해줬다고 다시 와이프하고 다 소통을 좀 해보세요. 하고 나서 지금 며칠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제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건지, 요런 경우. 본의 아니게 사고관리 하셨네. 본인 경우, 저도 지금 이 경우가 사실 3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 있는 사고관리입니다. 왜?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없게 해야 돼요. 사후관리가 요 정도는, 이거는 사실 사후관리라기보다도 통역해 준 거예요. 응? 신랑과 신부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깊숙한 대화가 안 되니까,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 준 거지. 신랑의 뜻을 설명을 해 준 거지. 이거는 사후관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사후관리라 할 정도 같으면요, 두 사람이 다투고 막 이런 게 된 거예요. 나 일하러 갈래, 신랑은 안 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안 살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생긴다. 그거는요, 그 신부들은 어차피 그 신부와 신랑은요, 얼마 안 가서 이혼합니다. 그 때문에 사후관리는 잘해준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후관리 잘해주는 업체, 저는 차라리 그쪽을 가지 마라 합니다. 사후관리가 그럼 많이 생긴다 소리예요. 자기들도. 자기들 회사가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사후관리를 잘해줍니다. 여기 아니고 우리 회사는 사후관리를 해줄 게 많이 생기는 업체입니다. 요 소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잘해줍니까? 물어봤을 때 그 업체에서 우리도 사후관리 할 일이 잘 안 생깁니다. 요게 제대로 하는 업체다. 신랑분들이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요.